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선거라는 거는 원래 이변이 있어야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야만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야 선거 이후의 기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확실한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 신임 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큰 표차로 눌렀다는 겁니다. 본래 승리하더라도 이 정도의 큰 표차는 아닐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만 너무나 큰 표차가 난 겁니다. 두 번째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서청원 의원 한 명 빼고는 대부분이 비박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가세하기는 하지만 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 최고위원 2명이 남아있어서 정책 지도부의 친박 대 비박의 구도는 6대3 정도의 엄청난 힘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치 행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당에게 지금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생각하고 있기에 자기 정치에 대한 욕구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럴수록 독자적 이미지 창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수록 더욱 청와대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 정치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여당이 그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앞으로의 모습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뉴스 매거진은 좀 이따가 보내드리고요. 먼저 작심 인터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오늘 7시 30분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좀 미리 땡겼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무성 의원 말고도 서청원 의원, 김태희 의원, 이인재 의원, 그리고 여성 지명직으로 김을동 의원 이렇게 총 5분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이인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어제의 소회 그리고 지금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요,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에서 오셔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최고위원을 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대의원 당원들도 자유선진당에서 옮겨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그만큼 고군분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제 일단 결과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예, 처음에 우리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 제가 많이 뒤진다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전이 돼서 이제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당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 당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출마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어제요. 사실은 그 일부 대부분의 언론에서 좀 오보가 나갔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역전이 어려울 정도로 제가 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보들이 나간 걸 이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기분이 어떠셨냐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예. 꼭 몇 등을 하겠다, 지도부에 꼭 입성하겠다 이런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출마한 게 아니고 예. 우리 당이 우리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들이 너무 말하자면 농업사회나 머물러 있었던 그런 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선진 정책 정당으로 개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번에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선출이 되셨는데 사실 어제 선거의 이변이라는 게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큰 표 차이로 김무성 의원이 이겼다. 두 번째로는 사실 홍문종 의원의 탈락으로 상징이 되는 비박계의 압도적인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김을동 의원도 친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을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의 스탠스와 더 가깝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비박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비박계의 약진 물론 이인재 의원께서는 당연히 친이도 친박도 아닌 진짜 오리지널 비박이시니까. 근데 이인재 의원께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비박의 약진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친박, 비박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친박이다, 또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돼요. 과거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어려울 때 옆에 있었고 또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또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비워줘야 돼. 그게 진정한 친박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되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국정 수행을 이제 뒷받침해드려야 되는데 당이 크게 개조가 돼가지고 민심을 많이 담아야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정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몰두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건 참 당을 오히려 분열시키고요. 또 당을 더 작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 비박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 반성하는 아니죠 말입니다. 근데요, 지금 당이 개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황우여 대표 체제에 있어서의 새누리당과 그리고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 부분만 집어서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과거의 당은 가만히 있어서 일을 안 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 정책을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 일을 안 해서 지금 이제 새 지도부에서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지금 시급하게 규제 협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규제 협파 누가 앞장서야 돼? 당이 앞장서야지. 규제라는 암덩어리가 정부 안에 있는데 정부 보고 그걸 드러내라고 하면 드러내집니까 그게? 아예 명쾌한 거예요. 이 당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청와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수반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예요. 정치 문제, 정책 문제는 대통령이 당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셔가지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집행하는 거는 정부를 잘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이 정치적인 역할 또 정책을 만드는 역할 이런 역할은 당이 그런 체제를 갖춰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홍문종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이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거는 당심이나 민심 나타난 그대로지 그걸 설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민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 아까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이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떠났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만이 어떻게 지킬 수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예.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예. 그 아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보셨을 텐데, 예. 이렇게 전당대회가 좀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후유증이 좀 남는 거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당이 후진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는 정당으로 변모하면은 일을 가지고 싸우게 돼요. 일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그 가치라든지 또 일하는 방식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거는 서로 감정 싸움, 과거 싸움 이런 싸움 아닙니까? 비생산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일하는 정당으로 바뀌면은. 예. 아, 일하는데도 바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예.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 예. 아니 이인재 의원께서 그 감정 싸움을 안 하신다는 거는 저도 딴 데서 얘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거 원래 이렇게 감정 내세운 거 아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하면 일이 바빠 죽겠는데 그 뭐 감정 싸움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예, 예, 정당이 그 일들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감정 가만히 싸- 있는 정당 아닙니까? 감정 싸움이 많았던 건 사실이죠. 근데요, 예.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당이 지도부하고. 일하는 정당으로 우리 당이 일하는 정당으로 예. 개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도 꼼짝없이 개조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 정책을 만드는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개조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생산적인 의회 정치가 이제 만들어져요. 지금처럼 여당이 일 안 합니다. 정부 대통령하고 정부 눈치만 보잖아요. 그럼 대통령하고 정부가 뭐 정치적인 문제, 뭐 법안이라든지 예산 같은 거 다 만들어서 국회로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당은 그거 가서 힘으로 어떻게 밀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이제 여당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하고 정부 걸고 넘어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파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하자면 우리 의회 정치, 정당 정치 이 프로세스가 전부 마비가 돼 있어요. 이걸 정상화하는 첫 번째 걸음이 여당이 정책 정당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그럼 야당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당 정치 또 의회 정치가 다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김무성 대표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죠. 같이 힘을 제가 합쳐서 잘 물론 모시고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 이걸로 어떤 자기 이미지 구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부의 예측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차기 대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 긴 이야기고요. 아니, 저희는 걱정이세요.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 지도부가 당을 개조하고 혁신하는 진정한 모습을 안 보여주면요. 헤어나가기 어려워요. 헤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다음 총선도 어렵고요. 예. 우선 당장 우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지도부는 당을 혁신하고 개조하는 일만 해도 너무 벅차고 예.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거기에 몰두하시게 될 거고 저도 뭐 열심히 도우려고 그럽니다. 예, 거기에 예. 몰두하게 될 것이다. 예. 당장 730 재보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언제 지금 뭐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물론 최선을 다하시는데. 예, 전략을 세워서 이제 저도 뭐 오늘부터 현장에 계속 나가고 예.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 예, 저 보니까 이인재 뭐 예, 최고위원께서는 충청도 쪽으로 많이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충청도도 한 3군데가 있는데 저도 예. 뭐 거기도 가고 여기 경기나 수도권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예. 그 만일 말이에요. 730 재보선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지도부 인칭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뭐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이 너무 실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 그래도 비교적 최선의 후보들을 이렇게 내세우셨기 때문에 예.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예. 예. 아니, 최선은 물론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 예. 예상하세요? 몇 군데 이기면 승리하는 그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전망을 못 해봤습니다. 예. 저 이제 국립묘지 참배하셔야죠. 그죠? 예, 지금 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은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인데요.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금 인터뷰도 하고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죠?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어제 온통 정치권의 가장 빅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카피 뭐죠? 오늘의 카피는요, 개통입니다. 개통. 네, 오늘자 역사에 유독 개통 뉴스가 많습니다. 1900년에 서울 인천 간 최초의 전화가 개통됐다고 하고요. 예. 1933년 이게 일제강점기인데 예. 서울 도쿄 간 직통전화 개통. 아하. 1976년 오늘에는 잠수교가 개통. 1985년에는 남북적 십자 실무대표가 판문점에서 최초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개통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오늘 개통과 관련한 뉴스가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어제 일단 화려하게 막을 내린 여당 전당대회. 이 결과가 과연 개통이냐 아니냐 관점마다 다를 텐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과 생각보다 길었던 5분의 연설. 예. 여기 시그널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시그널? 요새 시그널이란 영화 개봉합니다. 더 시그널. 더 시그널. 네. 예. SF고요. 예. 그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예. 이러면서. 예. 어제 근데 국정 관련 연설이 길었는데요. 예.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천막당사의 작품과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정권을 창출한 그런 정당이다. 이런 이제 역사를 훑는 대목에서 예. 이게 의리를 강조하시는 건가? 듣는 귀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결과는 제 예상하고는 달랐습니다. 예,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권력, 미래 권력 할 때 결국 미래 권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 표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김무성 후보 52,000표. 그리고 이제 서청원 후보 38,000표. 1, 2위가 한 14,000여 표 정도 차이가 났네요. 예. 그래서 예상보다는 박빙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이런 건데 사실 당청 관계에서는 이 두 분의 정치 역정이 비슷했거든요. 다만 한 분은 이번에 난 끝이야. 그리고 한 분은 나는 다음을 노려. 이 차이가 컸던 것 같고요. 당청 관계는 모두 다 수평적이 돼야 한다.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 이건 똑같은 이제 주장들이었는데 신뢰냐 견제냐. 여기서 이제 미묘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물론 신뢰나 견제나 중요한 건데 제가 앞서 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었은 지 이제 1년하고 한 반 정도 그렇죠. 반도 안 됐어요 아직. 4월 출범이라고 치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친박계의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난 새누리당의 당심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인데 이렇도록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정상인지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걸 들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야권 지지층 같으면 차기 대권 오래 남았네. 3년 반이나 남았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 이럴 수 있는데 여권은 사실은 지키고 유지하는 쪽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래 권력에 다 쏠려버리면 지금 어쨌든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미래 권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킹이 될 사람은 내가 킹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킹 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엔 누구를 잡아다가 킹을 그렇죠. 만들 수가 있는 보이지가 그러니까 않죠. 오히려 굉장히 더 그 변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행동 반경이 넓어져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학관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어제 당장 청와대 반응이 궁금했는데 공식적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거 당연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만 이제
주류로 보면 우리 친박이 이렇게 적게 돼가지고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아니 없잖아요.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전원으로는 청와대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도 친박이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다. 아주 강렬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수락 연설을. 그래서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믿어주는 분위기로 어쨌든 지금 표면상 현상이 흘러가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아직도 이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중반도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이 세워졌을 때 2년 임기를 채운 경우들이 사례상 많지 않거든요. 황우여 대표가 상당히 오래 한 편이죠. 이게 아주 2년 하셨거든요. 이례적인 경우였죠. 임기 채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임기 끝나고 보너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은 국회의장 원래 원하셨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어제 홍문종 의원,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안 된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큰 표차 플러스 홍문종 전 사무총장의 떨어졌다는 낙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홍문종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김무성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청원 후보와 이제 엮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큰 역할을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게 집권 여당인지라 김무성 당대표가 체제를 다져나가면서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미루어리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올해 후반쯤 되면 어떤 행보가 이제 드러날지 파란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요. 그 외에 오늘 또 뉴스 많습니다. 대통령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부위원장이 이제 6.27 통일부 장관인데 민간 위원들이 많이 참여되는 형태로 오늘 발표가 되겠죠. 한 명이에요? 아닙니다. 민간에서 또 이제 발표가 되겠죠. 민간에서 또 발표가 되죠. 오늘 이제 그 내용 좀 뉴스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마침 또 이번 주에 그 남북 실무 접촉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 게임 때 이제 그 응원단 내려온다는 이야기 가지고 근데 어제 또 이제 뭐 장사정포 100여 발을 이제 동해에 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카피를 개통으로 뽑았으니까 이 통일준비위 또는 남북관계 실무 접촉 모두 다 좀 개통 분위기로 좀 잘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요즘 팔레스타인 시끄럽잖아요. 맞습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치고 막 이 죽고 그런 사진 보니까 이 전쟁은 절대 안 되는 것이므로. 그럼요. 그 전쟁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저거 아세요? 옛날 공중전화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이 연애 시절 여친과 통화할 때 그 느낌. 요즘 젊은이들 모를 거예요. 오늘 개통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혜림 씨의 DDD 한번 간만에 들어보시죠. 야, 옛날에 연애하던 때 생각나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전화 다이얼에 맞춰 난 몰래 그대를 부르네 속삭이듯 마음을 끄는 다정한 그 목소리 언제 들어봐도 왠지 두 눈엔 입술만 맺히네 더 이상 이제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동전 하나 손끝에서 떠나면 디디디 디디디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일어나요 저의 다음 게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천막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오늘은요, 2부에서 이 서울시 의원들이 공천 헌금을 준다라는 충격적인 증언, 전시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시작합니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1학년 전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스포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인데요.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현진 선수, 오래간만에 야구 얘기하네요. 류현진 선수 드디어 10승 달성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네. 10승이 달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류현진 선수가 했습니다. 예. 이전에 9승을 거두고 10승 도전을 3번 했는데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예. 3전 4기 도전 어제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홈에서 열린 샌디에고전에서요 6이닝 동안 안타를 2개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3진을 무려 10개나 잡아냈고요. 1대0에 앞선 가운데 류현진 선수가 내려갔고 그리고 나머지 불펜 투수들이 1등 승리를 리드를 그대로 지켜서요. 10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 공도 시속 153km로 가장 빨랐고요. 예. 삼진 10개도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일 정도로 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현 선수가 이제 전반기에 10승을 거뒀고요. 이제 예. 후반기에도 또 도전을 할 텐데 박찬호 선수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인 투수 시즌 최다 승인 18승을 거둘 때 전반기에 9승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유현진이 1승을 더 추가하면서 페이스를 불렸고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에 쉬고 해서 후반기에 등판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박찬호가 갖고 있는 한신 최다 승인 18승. 그리고 대만의 왕첸민이라는 투수가 아시아 투수로서 메이저리그 한신 최다 승인 19승인데요. 거기에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생순. 여러분들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바로 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에 관한 영화였었는데요. 자, 여자 주니어 핸드볼 팀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네요. 네, 20세 이하 여자 세계선수권대회가 크로아티아에서 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승전에서 러시아를 34대 27로 크게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1977년 이 대회 출전해서 우리가 준우승만 3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승한 게 처음이고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지금 이전 18회 모두 유럽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예. 네, 처음으로 유럽팀이 아닌 국가가 우승하는 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8강만 가도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어려운 점을 잘 극복했고 그래서 정상까지 올랐고요. 감독이 하는 말이 우리 동생들이 잘했으니까 이 상승세를 언니 오빠들이 좀 이어줘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동반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희망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핸드볼이 역시 아시아에서는 최강입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1990년, 94년, 98년, 2002년 이 4회 연속 동반 우승을 하고는 동반 우승을 못했거든요. 9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남녀 핸드볼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축구는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하고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다 받으면서도 그 모양인데, 네. 이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못 받으면서도 그렇게 잘하니까, 특히 이제 핸드볼은 유럽에서는 굉장한 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어도요. 유럽에서는 인기도 많고, 유럽 최고 선수들이 엄청난 스타로 그렇게 평가 대접을 받고 있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그런 거 보면 정말 대견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이요. 이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 피살된 송모 씨, 현직 검사를 비롯해서 현역 의원과 공무원들한테 금전을 거래한 듯한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여러 번 거론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울시 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과 정치인들 간의 비리, 이게 캐면 캘수록 고구마처럼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의원들과 이 지역 유지, 그리고 의원들 간의 비리 커넥션, 이것이 공천원금에서 비롯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서 이 비리 커넥션 실상에 대한 폭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직접 들어가죠 공천원금 요구했다, 이런 주장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공천을 받으려면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천 헌금이 오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시원은 억대, 구원은 5천만 원대가 오고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배지를 달면 2억 원을 버는데 베팅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공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공천 헌금하는 요구하는 경우가 몇 %라고 보십니까?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어렵고요. 예. 드문 경우입니까? 드물지 않은 경우입니까? 지역마다도 다르고, 예. 하는데 있다. 있다. 분명히 있다. 예. 예.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있군요. 근데 이런 요구 본인 직접 받으신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본인도 받으신 적이 있으시군요. 예.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지역위원회 문자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천받기 위해 헌금 낸 시의원들 임기 내에 청탁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왕따가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다 돈 갖다 바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보다는 한 지역의 의원들은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교류하면서 국가 일을 하는 건데, 하나의 일들이 그 지역위원회 일을 알지 못하니까 왕따돼가는 그런 스스로 의원이면서 혼자 소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근데 그렇게 돈을 직접 갖다 줘 보시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저는 갖다 준 적은 없어요. 압력만 그렇게 받았지. 압력을 받았지 준 적은 없다. 예. 왜 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압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압력이 들어옵니까? 너 공천 안 주겠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죠. 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예를 들면 분위기 어떻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문자도 안 주고, 그 지역위원회 자꾸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예, 그렇게 돼가니까 다음에는 뭐, 지역에서 다음에는 너 공천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좀 해봐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4년 동안 받은 거죠. 그 실제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언대로 예언을 하신 거네요. 예. 그분은, 그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시의원 분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부인이 그거를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되면 문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또 나오시게? 예. 이런 문자, 그거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 있는 거? 그것을 모 의원한테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예,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시그널일까요? 그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 예.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공천헌금 낼 사람이 있으니까 너 일찌감치 그만둬. 이런 싹을 잘라버린다는 이야기를 있죠. 두 번 시키지 않겠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드문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물론 이게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면 비례대표 빼고서 과연 몇 %가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의원들이 비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논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시의원들한테도 세비를 주게 됐던 부분이 네. 건설 쪽에 많이 해서 전에 선배 의원들이 억대, 100억대 이런 사건에 자꾸 연루되니까 몇 년 전에 세비를 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비를 너도 내라. 2억 벌으니까 내라. 이렇게 되는 압력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한 20만 원이라든지 매달 50만 원이라든지 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를 해나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내라든지 2억대를 내라든지 하게 되면 의원들이 제대로 다른 비리의 커넥션이 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공천 헌금 말고도 다달이 200 정도를 보태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200만 원 뭐 해요? 지역위원회 끌어가는다는 거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밑바탕을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선거의 밑바탕, 그 200만 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역구 관리비를 당신네도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시의원은 한 200이 되는 거고, 구의원 한 3사람도 100 하니까 한 500 정도가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참 정말 비리 저지를 낸 별 아이디어가 다 튀어나오네. 사실은 지역구 관리비가 국회의원 한 사람당 최소한 1,0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 정도 들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중앙당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예.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위원장이 됐을 때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무리하게 됐을 때는 이게 비리에 취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사실 뭐 교육, 건설 뭐 이게 서울시 의원들이 비리에 이 몸졌지 않게 자기가 비리를 좀 저지르려고 그러면 뭐 도처에 그게 깔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입법 가루권이 있고 그런 반면에 지방의원도 예산심의 의결권과 자치 법규 조례권이나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어요. 예. 그런 지위를 통해서 비리 커넥션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예. 다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려운 시의원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방의원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세상에 그럼 좋은 사람도 많죠. 네. 근데 어쨌든 현직 시의원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이런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천에 대한 그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방의회의 첫째는 비리는 현역 국회의원이 틀어주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 많은 공천에 갑과 을이 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예. 또 누구냐 그러면 국민이에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0%가 사전투표를 해도 10명 중에 4.5명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정당 공천권을 받아야만이 당선하고 직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국회의원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정치 잘못됐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그 정치에 무관심하지만 예. 모든 면에서 정치에 그 골목길을 하나 내더라도 관여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무관심하다는 거죠. 예, 무관심을 척결해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곽재영 전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닥터. 허구현 위원님은 LTE-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따놈이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맹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하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